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마상진입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뭐 일자리 문제는 길게는 IMF 이후에 이제 한 20년, 그리고 짧게는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한 10년, 그리고 최근에는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아까도 성경유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4명 중에 1명이 이제 실질 실업 상태인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제1 정책, 지금 뭐 남북 협력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당초 이 정권 초기에 이제 제일 화두가 일자리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발표드릴 내용에서는 우리 농업 농촌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을 얼마나 볼 수 있고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우선 이제 농업 농촌 일자리라고 했을 때 그 범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에 이제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이제 식품 정책이 농정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보시는 왼쪽 그림에서 바와 같이 이제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후방 연관 산업,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생산 물품의 가공 유통 관련된 전방 연관 산업,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이 벌어지는 농촌이라는 이 영역이 전부 이제 농정의 대상이 됐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 정책도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뭐 관련 통계나 우리가 실제로 농정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정책 범위를 고려해 봤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농업, 농촌, 식품으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현황을 잠깐 좀 정리해 보면은요. 우선 이제 농업 생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업 생산 관련돼서는 이제 경영체를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 농가와 농업 법인 경영체를 좀 나눠서 보면요. 농가의 경우는 현재 약 110만 호가 좀 못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인 요건을 갖춘 농업 종사자, 보통 3개월 이상 종사자로 봤을 때 약 188만이 종사하고 있는데, 연간 농가 수로는 약 2만 호가 줄고 있고 종사자로는 3만 5천 명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농업 법인을 중심으로 보면요, 현재 이제 18,000여 개 농업 법인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용, 뭐 일용직 근로자 빼고요, 상용 근로자만 약 9만 3천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최근에 이제 밑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2010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0개 업체의 상용 근로자 약 7천 명 정도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 영역에서 보면은 농가는 줄고 있지만 법인체는 늘고 있다. 그래서 경영체 내부에 이런 체질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방 연관 산업 분야입니다.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등 이제 농업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를 이제 공급하는 산업 분야인데요. 뭐 각 이 협회에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생산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사업자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약 2,500여 개 업체에 3만여 명이 이제 종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옆에 그래프는 이제 농기계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이들 그 후방 연관 산업이 이제 내수는 어느 정도 이제 정체가 돼 있는데, 수출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돼 있어서 업체와 종사자 수 모두 이제 크진 않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농촌 분야입니다. 농촌의 일자리라고 했을 때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 이외 분야에 이제 약 400만 명이 농촌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비중으로 농촌 인구가 약 18%라고 봤을 때 고용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보다는 많은 그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최근에 뭐 아까 그 농촌 인구가 이제 그 위원장님께도 얘기했지만 2010년 이후에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감소 추세였는데 그것이 이제 고용 지수에도 반영이 돼서 최근에 제조, 건설,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종의 어떤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이제 좀 보면 6차 산업 경영체의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8천여 개 업체에 약 9만여 명이 이제 종사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종사하고 있고, 아까도 나온 그래프지만 사회 경제적 조직이 최근에 이제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의 경우는 그러니까 업체 수가 약 6만여 개에 30여만 명이 이제 종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급격히 업체와 종사자 수가 늘고 있고, 이외에 이제 식품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시장이 커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역시 그렇게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이 고용 인력은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식품의 외식 유통 분야에서도 이제 종사자, 그러니까 외식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도시에서 이런 어떤 그 외식 분야로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00만 개 업체에 300여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역시 최근에 고용 증가 추세도 크다. 하지만 아까 그 가공 분야와 더불어서 인력 부족률은 전체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다라는 거고요. 유통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그 일자리 현재 현황을 봤을 때 농업 분야의 고용이 제가 이제 작년에 추산한 바로는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 정도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농정에서도 이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농업 생산부 분야에 우리가 이제 그 고령화가 상당히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이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입세 미만 청년 농에 대해서 3년간의 기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과 더불어서 기초 지자체 단위의 자금 농지 기술 패키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2년까지 누적 인원으로 약 1만 명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 경영체 내에서도 법인 경영체가 상당히 이제 고용뿐만 아니라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법인에서의 어떤 창농이 아니라 취업을 통한 농업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많지는 않지만 2020년까지 1,200명 규모로 청년들이 법인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후방 연관 산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농업 부분에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4곳 설립을 해서 약 600여 명, 그다음에 첨단 농기계, 곤충 종자, 농생명 소재 산업 부분해서 후방 연관 산업에 약 4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 분야에는 반려동물, 말, 그다음에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그다음에 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 약 3만 3천 개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분야에는 이제 6차 산업화의 인증 사업자 육성, 그다음에 농촌 관광, 사회적 농업,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아까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야에 약 5천여 명, 2022년까지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 산업 분야에는 이제 식품 외식 분야의 청년 취창업 지원, 그리고 식품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과 관련돼서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그런 사업에 약 1만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부가 미래 식품 산업 육성에 약 2만 4천 개 일자리, 그리고 유통 분야에 보시는 것 같은 지역 푸드 플랜이나 로컬 푸드 직매장, 그다음에 관련 전문 인력, 빅데이터를 포함한 이런 그 유통 분야에 약 1만여 개 일자리 창출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산업의 일자리 현황 그리고 관련 정책 동향을 봤을 때요,
농업 농촌 분야의 일자리 전망은 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감정적으로 아는 것과 다르게 농업 분야, 농업 생산 분야는 뭐 다소 이제 워낙 이제 농가 경영체 수가 줄기 때문에 좀 암울한 상황이지만 농업 법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인력이 상당히 늘고 있고 농촌 분야에서도 약 5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그다음에 식품 분야는 약 5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농식품부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약 1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추산한 바로는 연간 약 10만여 개, 그래서 이 정책적인 목표에 더해서 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창출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그 농식품 분야에 관련된 그 정책 추진 체계가 마땅히 이렇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 측면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만큼 그걸 걸맞는 정책 사업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특히 농식품 분야에 아까 이런 세부 산업별 분야의 특성이 좀 다르고 그런데 그 대응이 좀 분야별 좀 정교하게 접근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역 단위로 접근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일자리의 농사 분야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다라는 것이 큰 문제고요. 그래서 업체가 상당히 영세해서 새로 들어오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이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여겨지지 못함에 따라 이직률이 높고 기업의 영속성이 높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 적절한 고숙련 인력들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현재의 어떤 이런 일자리 활성화 관련된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돌파구를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우선 다들 좀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KBS에서 그 농업 부분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 사례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만나 CEA 사례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이제 청년들이 2명이 이제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수산 양식 부분과 이제 수경 재배 기술을 접목하고 여기에 사물 인터넷을 접목시켜서 공장 자동화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다음 카카오의 그 투자 전문 회사인 이제 K벤처의 그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의 여러 이제 벤처 투자가 그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농업 부분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투자를 받고 동시에 이제 관련된 컨설팅을 다음 카카오 K벤처에서 이제 성공시켜야 되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뭐 자체적으로도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잘 활용을 해서 해외 전 세계에 비교해 봐도 그 생산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단순히 이제 생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펀딩으로 해갖고 지속적으로 자본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그런 거에서 떠나서 이 본인들의 이익을 이웃 농가들과 공유를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현재 2013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현재 120여 명의 직원으로 약 매출 200억 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뭐 정육각이나 로즈밸리 이런 사례도 유사한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몇 번 많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구례 자연드림 파크 사례입니다. 요건 이제 구례군하고 아이쿱이라는 이제 생협이 2011년에 서로 MOU를 맺어서 구례의 유휴 소위 농공단지 용공 농공단지의 먹거리 중심의 타운을 건설하게 됩니다. 2014년에 건설하게 됐고 여기에 약 15개 생산 법인의 17개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연매출 1,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동시에 그 지역 농산물을 100억 이상씩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고용 창출 측면에서
약 52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이 중에 약 85%가 지역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인근에 이제 농고, 그 구례 농고도 이제 활성화되고요. 출향 인사들 자녀까지도 돌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례 이제 아이쿱에서는 제 그 인근에 물론 이제 괴산에도 또 있지만 인근에 제2단지를 조성해서 역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갖고 고용을 창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촌과 관련된 사례는요. 뭐 아까 이제 뭐 위원장님도 일부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 분야 전문가라서 교육 분야 사례를 보면은 귀농인들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농촌 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특히 젊은 층들의 귀농자들이 본인들 자녀 교육 문제를 그 귀농자와 농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좀 해결하자. 그래서 14명이 조합을 구성해서 지역 내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도맡아서 하는. 그래서 장수교육청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농어촌 희망재단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런 그 지역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그 재능도 활용함과 더불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사례들이 최근에 이제 지역의 교육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 희망재단에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교육협동조합이나 완주의 고사냥 공동체 이 사례들이 다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로 뭐 이제 그 일본 그다음에 EU에서도 농촌 주민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일자리로 연계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런 그 시사점을 좀 종합해 보면은 농업의 어떤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와 적절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접목이 되면은 기존에 없는 어떤 새로운 가치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농식품 산업체와 지자체가 잘 연계할 때 일자리의 질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 가능하다라는 거고,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그 서비스 수요를 귀농인과 현지 주민들의 조직화를 통해서 재능 활용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시스템화시키기 위한 뭔가의 그 대책이 뭐가 있을까? 그런 제가 한 4-5가지 추진 과제를 좀 제시를 해보면요. 우선 농촌의 취창업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겠다. 지금 2016년에 이런 일자리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농식품부에도 담당 과가 아니고 담당 이제 개가 생겼습니다. 농정책국에 이제 개가 생기고 농정원에서 이제 지원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뭐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기획하거나 그런 수준은 못 됩니다. 관련 뭐 정책 데이터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정책 취합하고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관련 분야 어떤 논의를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농촌 일자리 포럼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고 관련 통계를 보시는 바와 같은 여러 통계를 좀 구축을 좀 가속화시켜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돼서는 그 선진국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사례도 나왔지만 농업계 학교, 그다음에 농산업체, 민간 단체들이 지역 단위로 그 일자리가 무엇보다 이제 그 중요한 그 현안이기 때문에 각종 일자리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숙련이라는 뭔가 그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숙련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고용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거고요. 영국의 사례도 제시했지만 그 지역 단위라는 그 산업 분야별 파트너십이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의 이제 그 EU 같은 경우는 1900년대부터 21세기 초반에 이런 그 일자리 문제가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그럽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은 저숙련 균형 상태다. 그러니까 영세업체가 싼 인건비를 찾아서 그러니까 생산을 낮추기 위해서 저숙련의 고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계속 그 악순환이 되는.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은 고숙련의 균형으로서의 뭔가 그 체질을 전환하는 그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저숙련 균형 상태를 고숙련 균형 상태로 바꾸는 그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선진국의 어떤 경험의 그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워크퍼스트 정책이 아니라 우선은 그 고용의 질을 높여야지 거기에 이 장기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나 이후에 제가 그 강조드릴 산업별, 분야별 중간 지원 조직 활성화도 결국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농업, 농촌, 식품 분야에 관련 업체들이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산학협력이나 인력 매칭, 그다음에 고용의 질 개선에 있어서 이 협회들의 역할을 농식품부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분야별 여러 특성이 다르고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그 중간 지원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규 인력 기반 및 동산업 창업 플랫폼을 좀 강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조사한 현재 이제 대학생들, 농고 농대생들, 일반 대학생들의 농업 분야의 진출 의사를 보면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현재는 관련 그 정보나 이들한테 이 분야로 나갈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뭔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산업계 학교 육성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농업계 학생들도 이 농업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 패키지 등이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농촌 후계 인력 육성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제 지역 부흥 협력대라고 해서 최근에도 뭐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농촌에 이제 지자체에서 주택을 제공하고 거기에 일주일에 약 4일 동안 농촌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월 이제 300연 한 4천만 원 이상의 지원비를 이렇게 주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 성과를 보면은요 10명 중에 6명이 그 3년 임기 후에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고, 이것을 이제 전북에서 이미 좀 시도를 해서 전북의 농촌 과수화 대응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 단위 사업으로 좀 해서 제가 지난 이제 우리 농업 후계자 사업이라고 1981년도부터 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제 농업 부분에 그 이제 영농 후계 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농촌 후계 인력을 좀 지금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이제 행자부 사업과 좀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 뭔가 지금 현재 이제 영농 정착 지원금 사업과 좀 유사한 형태의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현재 농촌에 약 3만 6천 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그 농촌 후계자 사업이 당초 취지가 그런 3만 6천 개 마을에 영농 후계자 1명씩 그리고 나가서 한 3명씩 배치하자는 그 계획하에서 추진됐거든요. 그래서 농촌 후계자 개념에서 그렇게 접근한다면 약 10만 개의 일자리 관점에서 약 10만 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